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한국외대 입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 특목자사고 학생인데요. 한국외대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특히 연세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99%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일반고 학생의 합격 비율이 높은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비교적 특목자사고 학생들도 모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조금 문호가 넓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의미냐?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외대 교과 전형의 내신 방법이 2019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을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가 2020학년도하고 2021학년도에는 등급 환산 점수만 적용해서 일반고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등급 환산 점수만 적용하게 된다면 일반고 학생들에게 절대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작년부터 2022학년도부터 다시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해서 외고 학생들이나 지방 외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광역자사고 학생들의 어떤 합격 비율이 증가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어떤 발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의 작년 어떤 입시 사례를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전년도에 비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원점수, 환산 점수가 좀 좋다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외고나 지방권 외고나 아니면 광역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외대 학교장 추천 전형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인원을 좀 잠깐 좀 체크를 하게 된다면요.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200명 모집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명 증가했고요. 자, 면접형 같은 경우에 220명으로 57명 증가했어요. 대신 서류형으로 57명이 감소해서 217명 모집을 합니다. 즉, 감소한 서류형 모집 인원만큼 면접형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313명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210명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 400명 모집하고 다군에서 64명 모집해서 큰 변화 한 14명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고교별 20명까지 추천 가능하다라는 거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교과 100%로 일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 작년에는 출결 봉사도 반영을 했지만 이렇게 교과만 반영한다. 사실은 교과 전형에서 출결 봉사 큰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만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100%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형의 경우에 1단계에서 3배수 모집을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의 퍼센테이지가 30%에서 40%로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면접에서 변별력이 더 강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1단계 통과한 합격생들의 어떤 분포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거의 다 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합격 여부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입학사정관 평가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 평가에서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10%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서류평가 요소에서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작년에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탐구 역량이에요. 자,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 정도에 발표를 했었어요. 연세대학교, 한국외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연합으로 이제 문이과 고교학점제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방향의 어떤 평가를 어떤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한 어떤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계 과목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어떤 위계 과목과 병행해서 내가 어떤 지원 학과에 대한 어떤 탐구 역량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보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자,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위계 과목에 대해서 꼭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일부 모집 단위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변경한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서 LD학부나 LT학부나 경상대학, 융합인재대학 같은 이런 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을 30%에서 35%로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특목자사고 학생들도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